에너지 전환과 보존, 에너지 전환, 한 형태의 에너지가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바뀌는 것인데요. 자연이나 일상생활의 모든 현상에서 에너지 전환이 일어납니다. 자연 현상에서 일어나는 에너지 전환, 자, 광합성은요, 빛에너지를 화학에너지로, 반딧불은요, 화학에너지를 빛에너지로, 자, 폭포는 파텐셜 에너지가 운동에너지로 전환된다.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에너지 전환, 음식을 섭취하면 화학에너지가 운동에너지, 열에너지로, 세탁기를 돌리면 전기에너지가 운동에너지로, 텔레비전은 전기에너지가 빛에너지나 소리에너지로, 전동기 모터는요, 전기에너지를 운동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장치로 연구자석의 자기장 내에 있는 코일에 전류가 흐를 때 발생하는 자기력에 의해 코일이 회전한다. 광합성은 식물이 태양에너지를 이용해서 이산화탄소 물에서 유기물, 포도당을 합성하는 반응이다. 에너지 전환, 배터리 충전시키면 전기에너지가 화학에너지로, 자, 배터리 사용하면 화학에너지가 전기에너지로, 자, 진동은 전기에너지가 운동에너지로, 화면은 전기에너지가 빛에너지로, 스피커는 전기에너지가 소리에너지로, 본체는 전기에너지가 열에너지로. 자, 이거 빈칸 메기 굉장히 잘 나옵니다. 잘 외워두셔야 돼요. 자, 빛에너지가 열에너지 되는 건 복사선, 이런 건 메꾸기 굉장히 어려워요. 잘 보셔야 돼요. 핵에너지가 빛에너지로 태양, 핵에너지가 열에너지로 원자로, 빛에너지가 화학에너지로 광합성, 화학에너지가 빛에너지로는 반딧불. 이렇게 빈칸을 채울 수 있어야 됩니다. 에너지 보존 법칙, 한 에너지는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지만 에너지는 세로입니다. 세로 생기거나 소멸되지 않는다. 전체 양은 항상 일정하게 보존된다. 그러니까 너가 있어. 너가 한 10kg 나가지, 그지? 자, 근데 너가 똥을 쌌어? 똥을 1kg 쌌어. 그럼 넌 몇 킬로그램이야? 그렇지, 9kg. 에너지도 마찬가지로, 자, 총량은 항상 일정하다. 이게 에너지 보존 법칙이야. 에너지 보존과 마찰이 없으면 역학적 에너지는 일정하게 보존되지만 마찰이 있으면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열 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 총합은 보존된다. 역학적 에너지는 뭐라고요? 그렇죠. 운동 에너지 플러스 위치 에너지입니다. 운동 에너지 플러스 포텐셜 에너지. 근데 얘는 마찰이 있으면 보존 안 돼. 하지만 총 에너지는 항상 보존된다. 어떤 종류의 에너지가 감소하면 다른 형태의 에너지가 그만큼 증가하고요. 전체 에너지 총량은 일정하다.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에너지 전체량은 보존되지만 에너지가 전환될 때마다 항상 에너지의 일부는 다시 사용하기 힘든 형태의 열 에너지로 전환된다. 한 가지 기억해라. 일이 열이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열이 일로 변환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휘발유가 있었어. 자, 휘발유를 태웠어. 그래서 40% 일을 하고 60%가 열로 방출된 거야. 그러면 다시 여기서 10% 일하고 30%가 열로 방출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럼 이 열들은 다시 일로 바꿀 수가 없어. 휘발유로 바꿀 수가 없다고. 그래서 이건 점점점 손실돼가. 총량은 같더라도 사용할 수 있는 양이 점점점 줄어든다. 이 뜻이다. 에너지 절약의 필요성, 전체 에너지가 보존되더라도 한 에너지가 다른 에너지로 전환될 때마다 이용 가능한 에너지가 점차 감소돼. 100으로 시작했다면 이용 가능한 게 40, 60 손실, 열로. 다시 이용 가능한 거 10, 30 손실. 이런 식으로 계속 줄어나간다고. 그래서 에너지를 절약해야 된다. 에너지는 최종적으로 다시 사용하기 어려운 형태인 열 에너지로 전환된다. 결국은 모든 에너지는 다 그냥 열로 바뀌어버려. 자동차에서의 에너지 전환과 보존. 자, 휘발유의 에너지가 100이었어. 그 중에 우리는 자동차의 피스톤의 운동 에너지로 쓰고 싶어 하는 거야. 나머지는 다 손실이야. 그러면 얘의 에너지 효율은 100을 줬는데 26만 사용한 거니까 26% 나오겠다. 그치? 이렇게 계산한다. 그래서 유용하게 쓰인 에너지가 얼마인가를 체크하는 게 에너지 효율이야.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화석연료, 생물체 유해가 땅속에 묻혀서 오랜 시간 열과 압력을 받아 만들어진 연료야. 석탄, 석유, 천연가스. 자, 화석연료의 이용, 인류의 주 에너지 요원으로 이용하고 있고 화석연료 연소 시 발생하는 에너지를 이용해서 운송, 조리, 난방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버스, 휘발유, 경유에 사용하고요. 가스 엔진은 천연가스, 난방용, 연탄보일러는 석탄, 난방용 기름보일러는 등을 사용하고 있다. 에너지 효율, 공급한 에너지와 버려진 에너지, 모든 에너지는 사용하는 과정에서 에너지 일부가 불필요한 열로 주위에 흩어져. 열은 일을 할 수 없다고 했다. 버려지는 에너지로 인해 공급한 에너지가 모두 유용하게 사용되지 않는다. 에너지 효율, 공급한 에너지 중 유용하게 사용된 에너지 비율인데 공급한 양에서 유용하게 사용된 양
비율을 따져주는 거야. 그래서 공급한 에너지분의 유용하게 사용된 에너지량 곱하기 100. 에너지 효율은 항상 1보다 작다 또는 100보다 작다. 물리에서는 1로 하고요. 100을 안 곱하고 그 다음에 통합과학에서는 100을 곱해서 퍼센트로 나타납니다. 에너지 효율이 높을수록 버려지는 에너지량이 작다. 에너지 효율이 1인 열기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열을 모두 1로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연력학 제2법칙, 이게 뭔 소리인지 보자. 우리가 휘발유를 사용해서 휘발유에 100이란 에너지가 있었어. 자, 이걸 갖다가 사용을 하면 40% 정도는 우리가 일을 하고요. 나머지가 열로 방출됩니다. 60%가. 그런데 이걸 거꾸로 갈 수는 없다고. 연력학 제2법칙은 방향성에 관한 법칙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열로 일부 방출되기 때문에 효율이 100%인 기관은 만들 수가 없다. 효율이 100이려면요. 100이 모두 1로 전환되어야 돼요. 100이 모두 1로 전환되어야 돼요. 손실이 없이. 열로 전환되는 것 없이. 열로 전환되는 것 없이 이렇게 되는 기관은 존재할 수 없다. 반드시 일부는 열로 방출된다. 이 뜻이에요. 열기관, 열에너지를 공급받아 일어나는 장치인데 열기관은 열에너지를 일로 전환시킵니다. 주로 화석연료 연소 시 발생하는 열에너지를 이용하고요. 이를 통해 동력을 얻습니다. 가솔린 열효율이 26% 정도 되고요. 디젤은 37%. 증기기관은 열효율이 굉장히 낮다. 열기관 작동 원리. 열기관이 높은 온도의 고열원 Q1을 받아서 외부에 일을 하고 낮은 온도의 저열원 Q2를 방출하는 거예요. Q1이 들어와서 Q2로 나갔으니까 요 차이만큼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한 건 Q1-Q2예요. 그러면 고열원은 결국은 요 둘의 합이다, 그지? 그러니까 Q1은 W 플러스 Q2야. 그러면 W에 대해 정리하면 W는 Q1-Q2네. 넘어가서, 그지? 이렇게 계산된다고. 그러면 열효율, 열기관의 에너지 효율이 높을수록 저열원으로 방출된 에너지가 적은 거야. 그러니까 Q1분의 W. 내가 가해진 열량 중에 얼마큼 일을 했느냐 이 뜻이고요. 고치면 Q1 그 다음에 Q1-Q2죠. 곱하기 100.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면 1-Q1분의 Q2도 에너지 효율이다. 됐죠? 자, 이걸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연료를 계산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공급된 에너지분의 엔진이 한 일, 공급된 에너지 중에 유용하게 한 일, 이렇게 해주면 돼요.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에너지를 절약해야 되고요.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을 사용해야 됩니다. 버려지는 열에너지를 줄여서 에너지를 절약해야 되고요. 이산화탄소 배출량 줄여야 돼요. 환경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 엔진, 배터리, 전기모터 함께 사용하는 자동차로 운행 중 버려지는 에너지를 전기에너지 전환했다가 재사용하게 됩니다. 일반 자동차보다 에너지 효율이 높아요. 자, 시동 걸 때는 모터를 사용합니다. 전기 모터를 사용한 시동으로 연료가 절약되고 조용합니다. 그 다음에 가속, 오르막일 때는요. 엔진과 모터가 같이 작동해요. 모터가 엔진의 동력을 보조해서 연료 소모를 줄이고요. 내리막길에서는요. 연료 공급이 중단되고 자동차의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돼서 배터리에 저장됩니다. 정속 주행할 때는요. 엔진율이 좋은 구간, 모터는 작동하지 않고 엔진만으로 주행한다. 효율이 높은 조명기구 사용, 백열등 옛날에 사용했죠. 1880년대. 효율이 5에서 10%. 에너지의 대부분이 열로 손실됩니다. 백열등 이거 바꾸세요. 형광등이에요. 형광등 잘못됐어요. 형광등 백열등 아닙니다. 효율이 21% 정도고요. 수명은 백열등의 10배. 그 다음에 현재는 LED 사용하고 있죠. 효율이 20에서 30%. 수명은 형광등의 3배.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는 대책 마련.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표시제도. 제품의 에너지 소비 효율을 1에서 5등급으로 표시하고요. 대기전력 저감 프로그램 실시. 대기전력을 줄인 제품의 에너지 절약 표시를 붙인다. 효율이 높은 제품을 사용하는 까닭은 1등급에 가까운 제품일수록 에너지 절약형 제품이다. 1등급 제품을 사용하면 5등급 제품을 사용할 때보다 약 3에서 40%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다. 자, 국제사회 에너지 효율 개선, 온실기체 감축을 위한 국제협약 체결, 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기구 설립 등 대기전력, 컴퓨터와 같이 사무기뿐만 아니라 텔레비전, 전기밥솥, 에어컨 등과 같은 가전기기 등은 플러그만 꽂혀 있어도 대기전력으로 인해 전력이 소비됩니다. 가정에서 대기전력으로 인한 손실되는 전력은 약 6에서 11%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자, 에너지 제로 하우스 미래형 저탄소 주택입니다. 필요한 에너지를 태양, 지열, 풍력 등 재생 에너지를 통해서 얻고요.
단열로 외부의 열 출입을 차단하는 밀연주택이에요. 지붕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합니다. 태양광 발전하고요. 전력 생산합니다. 지열로 냉난방 시스템, 태양열 급탕, 냉난방 온수를 제공하고요. 빗물 재활용 시스템 설치합니다. 빗물 재활용하고요. 절전형 고효율 생화전 사용하고요. 남는 전기는 밤에 다 사용 가능하다. 3. 지구환경과 신재생에너지, 화석연료와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사용의 변천, 산업혁명 이전에는 태양, 바람, 물, 태양열, 풍차, 물레방을 이용했어. 산업혁명 이후에는 증기기관이 발명되면서 석탄 사용을 시작하게 됩니다. 현재는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가 주 에너지원인데 제일 많은 건 석유예요. 자, 두 번째 많은 건 석탄 같지만 아닙니다. 전력입니다. 세 번째 많은 게 석탄, 네 번째 많이 사는 게 천연가스, 다섯 번째가 신재생에너지다. 순서 기억해 놓으세요. 석유, 그 다음 전력, 석탄, 천연가스. 순서 암기. 화석연료, 생물의 유해가 땅속에 묻혀서 높은 열과 압력을 받아 만들어진 에너지 자원입니다. 화석연료의 생성 과정, 석탄, 식물의 유해, 주로 고사리가 쌓인 거예요. 고사리. 고생대 서탄기에 고사리가 엄청나게 번성했는데 걔네들이 쌓여서 만들어진 거야. 땅속에 퇴적돼서 오랜 기간 열과 압력을 받아서 생성됩니다. 석유나 천연가스는 미생물이 호수나 바다에 퇴적돼서 오랜 기간 열과 압력을 받아서 생성됐다. 자, 문제점이 있어요. 지구온난화 유발하고요. 기후변화, 대기오염 등 환경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매장 지역이 편중돼 있고 매장량이 한계가 있고 언젠가는 고갈될 에너지다. 자, 화석연료의 고갈 시점 1915년 기준으로 화석연료의 연간 소비량의 평균 증가율이 0.5라고 가정했을 때 화석연료의 누적 소비량과 잔여 매장량을 나타낸 거야. 누적 소비량은 점점점 증가하는데 잔여 매장량은 점점점 감소하네요. 그죠? 그래서 화석연료가 고갈되기 전에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원을 개발해야 된다. 지구온난화, 화석연료 사용이 급증되고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량이 증가되면서 지구 복사에너지가 대기로 흡수되고 지구 평균기온이 상승하는 현상이다. 신재생에너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해서 이용하거나 이용입니다. 햇빛, 바다, 바람 등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해서 이용하는 에너지입니다.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어요. 신에너지는 수소, 연료전지, 석탄의 액화 및 가스와 재생에너지는 태양광, 태양열, 풍력, 수력, 해양, 지열, 폐기물, 바이오 등인데요. 재생에너지는 계속 사용 가능합니다. 학기마다 신재생에너지를 묶어서 설명하는 것도 있고요. 따로 분리하기도 하니까 잘 체크하세요. 신재생에너지의 장단점, 장점은 환경 문제 거의 없고요. 친환경적이고 자원 고갈 염려가 없습니다.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이고요. 지속적인 발전 가능해요. 단점이라면 기존의 에너지원에 비해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고요.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화력 발전보다 효율이 떨어집니다. 지속적인 개발이 필요하다. 자, 폐기물 및 바이오 에너지. 폐기물 에너지, 폐기물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가스나 소각시 발생하는 열을 이용하는 에너지고요. 바이오 에너지는 농작물, 나무, 음식물 쓰레기 등을 태워서 열과 빛을 얻거나 가스, 고체연료 등의 형태를 얻습니다. 현재 화석연료를 대체하고 있는 발전 방식, 핵발전, 우라늄 원자핵이 핵분열할 때 발생하는 에너지를 이용해서 질량 결손이 생기는데 이때 E는 mc² 이렇게 나오죠? 터빈을 돌려서 에너지를 생산한다. 자, 자세히 봅시다. 원자로 안에 우라늄 원자핵이 느린 중성자를 충돌시키면 에너지와 함께 두세 개의 중성자를 방출하고 중성자들이 다른 원자핵에 계속 충돌하는 연쇄 반응이 일어나요. 막대한 양의 에너지가 방출됩니다. 감속제와 제어범을 사용해서 속도를 조절하고요. 핵분열 과정에서 발생한 열에너지로 물을 끓여서 증기를 이용해서 터빈을 돌려서 에너지를 생산한다. 다시 보자. 자, 저속 중성자가 우라늄 원자핵에 충돌하면 핵분열을 일으켜요. 고속은 잘 안 된다. 그러면 이 우라늄 원자핵이 다른 원자력으로 변하면서 고속 중성자 2개에서 3개를 만들어내. 이 고속 중성자는 잘 반응을 안 해요. 그러면 어디 통과시키냐면 이 고속 중성자 3개를 감속제를 통과시켜. 감속제를 통과시키면 얘가 저속 중성자가 돼. 저속 중성자가 되는데 이게 그대로 가면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계속 늘어나니까 제어봉으로 2개를 제거해버려. 제어봉으로 2개를 흡수해버리면 나머지 하나가 또 우라늄과 충돌해서 계속 리니어하게 연쇄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거야. 그대로 놔두면 폭발해버려. 다음 또 하나 주의할 점이 여기 원자로 안은 방사능이 오염이 돼 있어. 그래서 원자로 안의 물의 흐름과
바깥쪽에서 원자로 들어오는 이 물의 흐름이 차단돼 있어. 얘는 계속 안에서 돌고 얘는 밖에서 이렇게 돌아. 그래서 방사능 유출되는 걸 방지하고 여기 간접적으로 데펴서 터빈을 돌리는 거야. 자, 장점은 연료비가 적고 효율이 좋습니다. 대용량 발전 가능하고요. 우라늄 1g당 에너지는 석유 1800m 에너지고요. 석탄은 3톤에 해당됩니다. 자, 단점은 핵연료의 매장량이 한정되어 있고 언젠가는 고갈될 것이다. 발전 과정에 사용하는 냉각수가 바다로 배출되면 해수 온도가 높아지고요. 방사능 유출 위험이 있고 핵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방사성 폐기물이 처리가 어려워요. 사용 후 남은 연료, 작업들에 사용한 작업복, 장갑, 기계 부품 다 방사성 폐기물입니다. 감속제, 중성자의 속력을 느리게 해서 연쇄 반응을 잘 일어나도록 하는 거예요. 제어봉은 연쇄 반응에서 기하급수로 증가하는 중성자를 흡수해서 연쇄 반응의 속도를 조절합니다. 다시 봅시다. 우라늄 원자핵은 우라늄 235인데 질량수 235짜리인데 저속 중성자하고 반응해. 고속 중성자하고는 반응 안 해. 그럼 핵분열해서 다른 원자핵으로 변하면서 2개에서 3개의 고속 중성자를 만들어낸다고. 그럼 제어봉으로 얘를 없애버려. 그리고 하나를 감속지에 통과시켜서 다시 저속 중성자를 만들고 다른 우라늄 원자핵과 반응시켜서 연쇄 반응이 쭉 일어나도록 하는 거야. 태양광 발전과 풍력 발전. 태양광 발전은 반도체로 만든 태양전지를 사용해서 바로 비대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만드는 거야. 직접. 자, 장점은 태양에너지는 자연에서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유지와 보수가 간편하고요. 단점은 계절과 일조량의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발전 시간이 제한적이야. 흐린 날이나 밤에는 전기를 생산할 수 없고요. 화력 발전에 비해 설치 면적이 넓고 초기 설치 비용이 많이 듭니다. 태양전지에서 반사되는 빛이 인간의 축사에 피해를 주게 돼. 태양광 발전 시스템. 태양광 발전 시스템은 태양전지, 셀을 여러 개 모아 만든 모듈로 다시 여러 개 조립한 어레이 형태로. 그러니까 셀이 모이면 모듈이 되고 모듈이 모이면 어레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어레이 형태로 배치하게 된다. 태양전지 효율. 태양전지 효율은 비교적 낮은 편이므로 발전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풍력 발전. 풍력 발전에 의해서 바람의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합니다. 바람이 세기가 강하거나 날개 길이가 길수록 전력 생산이 증가한다. 장점은 설비가 비교적 간단하고 설치 기간이 짧아요. 전력 생산 단가가 저렴하고요. 국도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위에는 이렇게 바람개비가 돌고요. 아래를 이용할 수 있죠. 단점은 바람의 방향과 세기가 일정치 않아서 발전량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고요. 소음이 발생하고 새들의 풍력 발전기 날개에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설치 과정에서 산림이나 자연경관을 훼손할 수 있어. 지속적으로 바람이 부는 산, 바다 근처나 해양에 설치한다. 태양전지 원리. 태양전지는 두 종류의 반도체를 접합해서 만들며 빛을 흡수하면 전기가 만들어지는 원리를 이용합니다. 태양전지에 태양광이 흡수되면 태양전지 내부에 자유전자가 발생해요. 이 자유전자가 이쪽으로 몰립니다. 자, 다시 빛을 받으면 이쪽으로 자유전자가 몰려요. 자유전자가 한쪽 전구로 이동하게 되면 기전력, 전압이 생깁니다. 그럼 여기 두 선을 연결하면요,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거죠. 전자가 이렇게 이동하면서 전류는 반대 방향으로. 전극에 전기장치를 연결하면 전자는 외부 회로를 통해 이동하면서 전류가 뜨게 된다. 미래의 지속가능한 발전, 해양에너지, 조력발전입니다. 밀물과 썰물 때 생기는 해수면의 높이를 이용합니다. 시와호 조력발전소, 조수 간만에 이용한다. 자, 이게 뭐냐면 댐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자, 만조가 되면 밀물때 만조가 되면 여기를 열어. 그럼 터빈이 돌아가면서 물이 들어오는 거야. 또는 물이 이렇게 채워졌어. 그리고 간조가 됐어. 그러면 채워진 물을 밖으로 내보내면서 터빈을 돌리는 방식이에요. 원리는 방조절사 밀물때 바닷물을 받아들이면서 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하고요. 자, 장점은 발전에 드는 비용이 저렴하고 밀물과 썰물이 매일 일어나므로 발전량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발전소가 한번 건설되면 오랫동안 이용할 수 있고요. 단점은 건설비가 많이 들고요. 설치 장소가 제한적이야. 갯벌이 파괴되어 해양 생태계에 혼란 줄 수 있습니다. 자, 조력발전의 원리. 조력발전은 밀물 또는 썰물 때 한 방향만 이용하는 방식과 밀물과 썰물, 양방향을 모두 이용하는 방식이 있는데 시와는 밀물 때 발전기 돌려서 전기에너지를 생산하는 방식이다. 파력발전, 파도가 칠 때 해수면의 움직임을 이용해서 전기에너지 생산합니다. 그러면 파도가 출렁출렁하면 여기 공기실 안에 공기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여기 발전기 돌릴 수 있어. 원리는 파도와 함께 해수면이 움직여서 발전기 안에 공기가 압축될 때 공기 흐름이 터빈을 돌려서 에너지를 생산합니다. 장점은 연료비가 들지 않고 소규모로 설치할 수 있고요. 방파제를 활용할 수 있어서 실용성이 좋고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넓은 해역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단점은 기후에 따라 파도가 약해지면 발전이 적고요. 파도에 노출되니까 내구성이 약해. 태풍이 한번 불어서 깨질 수 있습니다.
설치 장소는 송전거리가 짧고 수심이 얕고 파도가 많은 연안 지역이어야 되고요. 자, 연료 전지는 100% 나옵니다. 연료의 화학 반응을 이용해서 화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시켜 수소와 산소를 넣어서 물과 전기 에너지를 만들고 열 에너지를 만듭니다. 자, 플러스기는 산소를 넣어준다. 잘 기억해. 마이너스기는 수소를 넣어준다. 우리 주기율표 외울 때 산소는 2 수소 플러스 이렇게 했죠. 그러면 남자는 여자한테 간다. 마이너스 극. 여자는 남자한테 간다. 플러스 극. 이렇게 형성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플러스기에 산소 넣어주고 마이너스기에 수소 넣어준다. 그리고 가운데는 전해질 채워놨어요. 그러면 수소 기체가 전자를 잃어버리고 수소 이온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전해질 타고 가서 수소이온이 이동하고요. 수소 분자가 내어준 전자는 도선을 타고 와요. 이렇게 와서 다시 여기 있는 산소와 수소 이온과 합쳐서 물이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극은 수소 분자 2개가 4개의 수소 이온이 되고 전자 4개를 내어주면 얘는 도선을 타고 가서 자, 이쪽으로 이동하고요. 그 다음에 수소이온 4개 이쪽으로 전해질을 타고 이동했죠? 그럼 수소이온 4개 이렇게 온 겁니다. 그 다음에 전자를 받아들여서 물이 돼. 그러니까 결국은 얘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들어간 거고 얘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간 거니까 얘는 지워버리면 돼. 그러면 모든 반응은 수소기체와 산소기체를 이용해서 물이 만들어지는 과정이에요. 선생님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보자. 수소 원자는 양성자 하나, 전자 하나야. 자, 수소 이온은요. 이온은 그냥 양성자 하나일 뿐이야. 수소 분자는 양성자 하나, 전자 하나. 그 다음 양성자 하나, 전자 하나가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수소 분자가 수소 이온이 됐다. 그러면 2개 이온이 나오는데 자, 수소 이온 2개라는 뜻은 양성자 2개일 뿐이죠. 그럼 전자 2개가 남지, 그치? 그러면 전자 2개가 떨어져 나오는 거야. 그럼 수소 분자 1개당 전자 2개가 떨어져 나올 수 있어. 그럼 수소 분자 1개당 전자 2개 떨어져 나오니까 이건 2개니까 4개 떨어져 나오죠.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극은 수소가 산화 반응을 하면서 전자를 잃고요. 플러스 극은 산소가 전자를 얻죠. 산소가 전자 얻으니까 환원 반응입니다. 결국은 물과 전기 에너지, 열 에너지를 발생합니다. 연료전지 연료로 수소, 메탄올, 나프타, 천연가스 등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에너지 효율 40에서 60% 높은 편이고 전기 에너지와 함께 방출되는 열을 이용하면 에너지 효율을 더 높일 수가 있어요. 장점은 최종 연료로 물만 생성됩니다. 환경오염 물질이 거의 배출되지 않고요. 연료전지에서는 연료의 화학에너지가 전기에너지로 직접 전환되므로 에너지율이 높습니다. 단점은 수소를 생산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고요. 수소가 폭발하기 때문에 저장하기 쉽지 않아요. 자, 도시명 발전소, 수소 연료 전지 자동차, 휴대용 전자제품이 쓰인다. 자, 문제 꼭 나오니까 잘 기억해주세요. 여러가지 발전 방식, 태양열 발전. 아까 태양광이 있었지, 그치? 태양광은 빛에너지를 반도체를 이용해서 바로 전기에너지로 만든 거야. 반도체 이용하죠. 반면에 태양열은요, 태양의 열에너지를 지별판으로 모아서 물을 끓여서 전기에너지를 생산하는 거야. 자, 그래서 데워진 물로 터빈을 돌리는 거예요. 계절과 기후영향을 많이 받고요. 설치 면적이 넓어야 된다. 자, 2개 비교하고요. 지열발전, 땅속에 뜨거운 지하수나 수증기로 물을 끓여서 전기에너지를 생산합니다. 난방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고요. 설치 장소가 제한적이에요. 화산 지역에 설치할 수 있고요. 조류발전, 다시 보자. 아까 조력발전이 있었지. 조력발전은 이렇게 댐을 건설해서 밀물때 받아들이고 썰물때 내보내는 거야. 근데 조류발전은 밀물 썰물에 직접 터빈을 설치하는 거야. 조석 현상에 따른 해수의 흐름을 이용해서 전기에너지를 생산합니다. 다음 대규모 발전이 가능하고요. 전기에너지 생산율이 낮다. 조석 현상, 밀물 썰물에 의해 해수면 높이가 주기적으로 오르내리는 현상이다. 자, 물이 가득 차는 거 만조죠. 물이 내려가는 거 간조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만조가 돼요. 그래서 육지에서 보면요. 밀물이 이렇게 오면요. 만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조가 됐다가 썰물, 이건 밀물이고요. 육지에서 빠져나가는 거 썰물이 되면요. 간조가 돼요. 다시 밀물이 되면 만조가 되고요.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물의 전기분해와 연료전지 실험. 자, 실문지 잘 나옵니다. 백탄 2개 위쪽을 알루미늄바로 감싸서 수산화탄 수용에 담근 후 건전지에 연결하여 물을 부어 전기분해한다. 10분 정도 지난 후 건전지를 떼어내고
발광 다이오드를 연결해서 불이 켜진지 관찰한다. 건전지 역할, 물을 수소와 산소로 분해하는 데 이용됩니다. 자, 가야 전극에 발생한 기체 플러스 극에선 산소가 마이너스 극에선 수개체가 발생한다. 이렇게 현상하자. 자, H2O가 있다. 얘가 분해되는데 얘는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극으로 간다. 얘는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극으로 간다. 그래서 마이너스 극에서 수기체 발생하고 플러스 극에서 산소기체 발생한다. 애초에 B가 2대 1이었으니까 2대 1로 발생한다. 이렇게 기억해 놓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극은 수기체 발생한다. 플러스 극에선 산소기체 발생한다. 나에서 전기가 발생하는 원리, 마이너스 극에 수소에 의해 발생된 전자가 전선을 통해 플러스로 이동해서 전류가 흐른다. 연료의 화학에너지가 전기에너지로 전환된다. 순수함으로는 전기가 통하지 않으니까 물을 전기 분해할 때 전해질인 수소나트륨 수용을 사용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극에서는 수소기체가, 플러스 극에서는 산소기체가 이렇게 돼서 반응한다는 뜻입니다. 아까 연료전지 내용 참고하시면 돼요.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 친환경 에너지 도시, 지역 환경에 맞는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하고 에너지와 환경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도시입니다. 에너지 공급, 모든 주택 지붕에 태양전지판을 설치해서 전기에너지를 생산하고요. 열병합 발전소에서 산업폐 그림을 태워서 에너지를 생산하고 빗물을 저장해서 옥상 정원 관리에 활용하고 오수 정화해서 화장실에 활용한다. 건물 관리, 주거용 공간은 남쪽에 배치하고 열 교환기가 부착된 환풍기를 설치하고요. 건물 외벽에 고효율 단열재를 사용하고 채광이 잘 되는 넓은 3중 유리창을 사용한다. 교통정책, 모든 도로는 보행자, 자전거 통행자에게 우선권을 준다. 자동차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 자, 내용 한번 확인해서 보시고요. 자, 신재생 에너지의 활용, 신재생 에너지, 기존의 화석 연료를 변환해서 이용하거나 햇빛, 물, 지열, 강수, 바람, 해양, 생물 유기체계 등의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해서 이용하는 에너지를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로 분류해서 얘기할 수 있는데요. 신에너지는 수소, 연료전지, 석탄의 액화 및 가스화를 우리가 신에너지라고 부르고요. 재생에너지는요, 태양광, 태양열, 풍력, 수력, 해양, 지열, 폐기물, 바이오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다시 태양광은 두 개의 반대체를 접합한 태양전지에 빛이 들어오면 여기에 전류가 흐르면서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태양열은요, 태양의 비대에너지를 이용해서 가열을 해서 이 열을 이용해서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둘은 좀 차이가 있어요. 다음 재생에너지는요, 계속해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란 뜻입니다. 장점은요, 에너지 자원 고갈될 염려가 적어서 지속적으로 발전이 가능한 에너지고요. 친환경적이고 지구 환경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단점은요, 자연 조건에 따라 발전량의 변동이 크므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고요. 설치 비용이 많이 들고 발전 효율이 낮은 편입니다. 연료전지의 연료전지는 수소, 메탄올, 나프타, 천연가스 등을 연료로 사용합니다. 조력발전의 원리, 방조제를 쌓아서 밀물 때 바닷물을 받아들이면서 터빈을 돌려 전기 에너지를 생산합니다. 자, 이때 조심할 게 있는데요. 조류 발전과 조력 발전은 구분해야 됩니다. 자, 조류는요, 우리가 이렇게 바닷가에 서 있으면 밀물과 썰물이 생깁니다. 자, 밀물이 들어올 때 터빈을 돌리고요. 썰물이 나갈 때 터빈을 돌리면서 이때 만들어지는 에너지를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게 조류 발전. 조력 발전은요, 댐을 건설합니다. 바닷가에. 자, 그러면 밀물때 들어오는 바닷물을 이용해서 터빈을 돌리고요. 가둬서 또 내보낼 때 터빈을 돌릴 수 있는 방식이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기도 하고요. 둘 다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얘는 커다란 댐을 만들어야 되는 게 조력. 댐을 만들지 않고 밀물과 썰물만 이용하는 게 조류 발전입니다. 두 가지 좀 구분하셔야 돼요. 파력 발전의 원리, 파도가 칠 때 해수면이 움직여서 발전소 안의 공기가 압축될 때 공기의 흐름이 터빈을 돌려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합니다. 자, 파도가 출렁이면요, 공기실 안에
수면이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면서 공기를 압축시켰다가 팽창시킵니다. 이때 공기의 흐름을 이용해서 터빈을 돌리는 거예요. 지열난방, 땅속에 있는 고온의 지하수나 수증기를 끌어올려서 온수와 난방에 이용합니다. 자, 지하에 마그마가 있으면요, 이 마그마에 의해서 지하수가 가열됩니다. 이 가열됐을 때 수증기나 물을 끌어올려서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지열난방. 그리고 이때 나온 온수를 직접 이용하기도 하고요. 난방에.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지열난방. 신재생 에너지의 종류와 발전 방식. 신에너지는요, 수소 에너지, 연료 전지, 석탄의 액화 및 가스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수소 에너지는 수소가 연소할 때 발생하는 에너지를 이용하거나 연료 전지를 만들어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합니다. 연료 전지는요, 연료가 가진 화학 에너지를 화학 반응을 통해 직접 전기 에너지로 전환합니다. 수소가 산화되어 물이 되는 반응이고요. 석탄의 액화 및 가스화는요, 석탄을 액체나 가스 형태로 전환해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 재생 에너지는 태양광 에너지, 풍력 에너지, 수력 에너지, 조력 에너지, 파력 에너지, 지열 에너지, 바이오 에너지, 폐기물 에너지 등이 있습니다. 자, 태양광 에너지는요, 에너지원이 태양의 빛 에너지고요. 발전 방식은 태양전지예요. 이건 반도체 두 개를 접합해서 만든 겁니다. 태양의 빛 에너지를 직접 전기 에너지로 전환한다. 자, 그래서 태양광 에너지는요, 직접 전기 에너지를 전환해요. 태양의 빛 에너지를. 풍력 에너지, 에너지원은 바람의 운동 에너지. 발전 방식은요, 바람의 운동 에너지를 이용해서 바람이 불 때 여기 프로펠러를 달아서 프로펠러가 돌아갈 때 여기 발전기에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발전기에 연결된 날개를 돌려 전기 에너지를 생산합니다. 다음, 수력 에너지. 높은 곳에 있는 물이 가진 위치 에너지를 이용합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물로 터빈을 돌려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해요. 조력 에너지. 밀물과 썰물 때 해수면의 높이 차로 생기는 에너지를 이용하고요. 밀물 때 바닷물이 들어오면서 생기는 물의 운동 에너지로 터빈을 돌려 전기 에너지를 생산합니다. 파력 에너지. 에너지원은요, 파도의 운동 에너지. 파도가 칠 때 해수면이 상승하거나 하강하여 생기는 공기의 흐름을 이용해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합니다. 지열 에너지. 에너지원은요, 지구 내부의 열 에너지고요. 지하에 있는 뜨거운 물과 수증기의 열 에너지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합니다. 바이오 에너지. 농작물, 목재, 해조류 등 살아있는 생명체의 에너지를 이용하고요. 매립지의 가스를 원료로 이용하는 에너지입니다. 발전 방식은요, 연료를 발효시키거나 연료로 연소시켜 발생하는 가스로 터빈을 돌려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합니다. 다음, 폐기물 에너지. 산업체와 가정에서 생기는 가연성 폐기물. 가연성은 불이 붙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물질의 종류에는요, 조연성, 연소를 도와주는 거, 보조해주는 거. 가연성, 가능하다, 연소가 가능한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산소 같은 기체는요, 조연성 기체고요. 가연성은 메테인 또는 그 밖의 유기물들이 가연성 물질입니다. 그래서 조연성과 가연성은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연성 폐기물, 연소가 가능한 폐기물입니다. 소각할 때 발생하는 열 에너지가 에너지원이고요. 발전 방식은 폐기물을 소각할 때 발생하는 열 에너지로 증기를 만들고 이 증기로 터빈을 돌려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합니다. 신재생 에너지의 활용의 필요성. 우리나라 에너지 생산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화력발전과 핵발전은요, 연료의 매장량이 한정돼 있고 지구 온난화와 안전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속 가능한 발전과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해야 합니다.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의 장단점. 친환경적이지만 설치 비용이 많이 들고 발전 효율이 낮은 단점이 있습니다. 연료전지 장점은요, 최종 생성물로 물만 생성됩니다. 기억하세요. 물만 생성된다. 환경 오염물질이 거의 배출되지 않습니다. 연료의 화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직접 전환되므로 에너지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단점은요, 효율적인 수소 저장 기술과 안정성 확보를 위한 기술이 필요해요. 수소가 잘 폭발하고요. 얘를 보관하려면 굉장히 낮은 온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관한 기술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태양광 발전, 장점, 고갈될 염려가 없고 발전 과정에서 환경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습니다. 태양광은요, 태양의 비대에너지를 바로 전기에너지로 바꾸는 겁니다. 직접이에요. 태양전지는요, 건물의 지붕이나 외벽, 아파트 발코니, 난간 등 다양한 곳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단점은요, 계절과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달라져요. 흐린 날과 밤에는 전기를 생산할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대규모로 발전하려면 아주 넓은 면적이 필요하고요. 다음 풍력 발전. 자, 장점은요, 전력 생산 단가가 저렴하고 발전 과정에서 온실 기체나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습니다. 설비가 비교적 간단하고요. 설치 기간이 짧아요. 단점은요, 발전 지역이 제한적이고 바람의 세기와 방향이 계속 변하므로 발전량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지속적으로 바람이 많이 부는 높은 산이나 바다 근처나 해양에 설치하게 됩니다. 날개에서 발생한 소음이 주변에 피해를 주기도 해요. 그래서 얘는 설치 장소에 제한이 있습니다. 설치 장소에 제한이 있다. 조력 발전. 자, 조류 발전과 구분을 하고 있어요. 장점은요, 전기를 대량 생산할 수 있고 발전량을 예측하기 쉽습니다. 하루에 2번 밀물과 썰물이 반복되니까요. 그때 발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단점은요, 해수면의 높이차가 큰 지역에 설치해야 되고요. 설치 비용이 많이 듭니다. 커다란 댐을 건설해야 돼요. 해안가에 이런 식으로 바닷물을 가둬야 되니까요. 갯벌이 파괴되어 해양 생태계에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바이오에너지. 장점은요, 화석 연료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고 저렴합니다. 고체 연료나 액체 연료 등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고요. 단점은요, 원료가 되는 식물 재배에 아주 넓은 토지가 필요합니다. 재배 시간이 걸리고요. 에너지가 소모된다. 태양광 발전. 태양전지에 빛을 비치면 전자가 움직이면서 전류가 흐릅니다. 햇빛이 이렇게 비치면요, 아래에 있던 전자가 위로 올라옵니다. 전자가 이쪽에 쌓이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 도선을 연결하면요, 전자는 이쪽으로 움직이고요. 자, 전자의 움직임의 반대 방향을 우리가 전류의 방향으로 정의 내렸습니다. 그래서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다음,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 친환경 에너지 도시를 만듭니다. 지역 환경에 맞는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해서 에너지와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도시를 우리가 친환경 에너지 도시라고 합니다. 영국의 베드제드 마을, 독일의 프라이부르크 마을, 아랍에미리트의 마스다르, 우리나라 삼척시 도계의 무지개 마을 등이 있고요. 핵융합 연구, 수소와 같은 가벼운 원자핵이 융합해서 헬륨 원자핵이 되는 반응으로 줄어든 질량이 에너지로 변환되는 것을 이용하는 연구입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35개국이 참여하는 국제 핵융합 실험로 연구 진행 중이고요. 자, 양성자 4개, 수소 원자핵 4개가요. 자, 하나의 헬륨 원자핵이 됩니다.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 이때 질량이 감소해요. 이 감소된 질량만큼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핵융합 발전이에요. 그래서 E는 MC 스퀘어에서요, MC 제곱에서 이 질량 결손되는 만큼 에너지가 만들어진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독자적으로 한국 차세대 토카막 연구를 진행하여 한국형 핵융합 연구장치 K스타를 개발했습니다. 토카막은요, 커다란 코일을 이렇게 두릅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 전류를 흘러보내면 자기장이 발생하면서 물질을 이 공간에 띄울 수 있어요. 핵융합 자체가 굉장히 온도가 높습니다. 높은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물질이 없어요. 그래서 공간에 띄워놓고 핵융합을 진행하는 겁니다. 이때 이 강한 자기장을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가 토카막이라고 해요. 도넛 모양의 공간에 자기장을 만들어 그 안에 초고온 상태의 플라즈마를 벽에 닿지 않게 가두는 장치입니다. 벽에 닿으면 이 고온을 견딜 수 있는 물질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플라즈마는요, 어떤 상태냐면요, 우리는 물질을 보통 3가지 상태로 구분합니다. 고체, 액체, 그 다음에 기체.
그 다음에 제4의 상태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플라즈마 상태라고 해요. 이 플라즈마 상태는요, 아주 고온에서 원자에서 전자가 떨어져 나오고요. 얘네가 이온화 상태로 존재하는 상태를 우리가 플라즈마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자핵과 전자가 서로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아주 고온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상태고요. 제4의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마트 그리드 가상 발전소 기술, 스마트 그리드 기능형 전력망인데요. 기존의 전력망에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해서 다시 수요자와 공급자가 실시간으로 정보를 교환하면서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우리가 스마트 그리드라고 합니다. 소비자의 전력 사용량과 소비 패턴을 분석할 수 있는 스마트 계량기와 여분의 에너지를 저장하고 관리하는 에너지 저장 시스템 ESS를 사용합니다. 가상 발전소 기술, 에너지 저장 시스템과 신재생 에너지 발전소 등 여러 분산 전원을 연결해서 하나의 발전소처럼 운영합니다. 핵융합 발전은 바닷물의 풍부한 중수소와, 수소에는요 양성자 1개짜리가 있고요. 중수소는 양성자 하나, 중성자 하나짜리고요. 전자 하나. 삼중수소는요 양성자 하나에 중성자 2개, 전자 하나,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어떻게 표시하냐면요, 수소 양성자 하나, 질량수 1, 수소 역시 양성자 하나, 그리고 질량수는 2가 됩니다. 수소 양성자 하나, 그 다음에 질량수는 3이 돼요. 중성자 2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수소라고 하고요, 이걸 중수소라고 하고요, 이걸 삼중수소라고 합니다. 삼중수소. 이 중에 중수소와 삼중수소가 바닷물에 굉장히 풍부합니다. 이 중수소와 삼중수소를 융합해서 헬륨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줄어든 질량이 에너지로 전환된 것을 이용해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발전 방식을 우리가 핵융합 발전이라고 합니다. 얘를 충돌시켜서 핵융합시키면요 헬륨이 만들어져요. 이때 생기는 질량 결손이 있는데요, 이 결손된 질량만큼 에너지가 만들어지고 이걸 이용해서 발전하는 방식이 핵융합 발전입니다. 에너지 저장 시스템,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인데요, 생산된 전력을 저장해 두었다가 전력이 필요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에너지를 저장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